오늘 제가 이 림프에 대한 부분을 조금 자세하고 또 여러분들이 몰랐던 부분, 앞으로 또 여러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부분들을 짚어서 말씀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우리는 림프 하면 림프액이 있겠죠. 림프액이 있는데 보통 투명하고 혹은 또 노르스름한 액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이 림프를 또 다른 말로 임파라고도 합니다. 임파. 그래서 그것이 있는 곳에 임파선, 림프절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근육의 수축과 이완에 의해서 림프관이 압축되면서 그 힘으로 순환돼요. 피는 그냥 심장의 힘으로 순환되잖아요. 맞죠? 근데 림프액은 근육의 활동을 통해서 스트레칭을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마사지를 했을 때 그 힘으로 순환이 돼요. 근데 얘가 뭐를 할까요, 도대체? 뭐를 하길래 이렇게 중요하다고 제가 말을 할까요? 자, 보세요. 우리 몸에는 혈액이 있어요. 그 혈액은 크게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내지 혈장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백혈구는 면역을 담당하는 애예요. 피 속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빨간 피 속에 흰색인 피가 몇 개 있습니다. 제가 뭐 상담하는 날 시간이 다 안 돼서 그것까지 설명을 못 드리지만 우리 현미경으로 400배로 이렇게 보면은 그 중에 중간중간 백혈구가 보이는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정말 많아지냐면 백혈병 있는 분들은 정말 많이 있어요. 감기 있는 분들 많이 있어요. 자가 면역성 질환 있는 분, 아토피 있는 분들은 백혈구가 막 이렇게 다닥다닥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백혈구가 무엇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냐면 바이러스나 균을 제거한다고요. 근데 백혈구가 다 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많으면 제거를 다 못합니다. 그때 하는 애가 누구냐면 누굴 것 같아요? 림프라고요. 림프가 그것을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림프는 우리 몸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체내에 축적된 독소나 노폐물, 바이러스, 세균, 염증들을 처리해주는 정말 훌륭한 애예요. 지금까지 뭐 별로 신경 안 쓰고 살아왔다가 나중에 유방암이 걸리고 림프암이 걸리고 림프절에 문제가 생기고 순환 안 되면 그때 가서야 림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하기 시작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사실은 우리가 못 느끼셔서 그렇지 림프가 망가지잖아요. 질병이 생기는 거예요. 질병이. 이 혈액은 심장에 있어서 빠르게 순환하는데 림프액은 1초에 1cm 정도밖에 이동하지 못해요. 혈액은요 12만 킬로를 순간 1분에 다 돈다고요. 엄청나죠? 차이가 엄청납니다. 거북이에요. 림프액은. 그래서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도록 자극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말은 지금 무슨 말이에요? 반드시 여러분을 마사지 해주시라는 말이에요. 스스로 팔도 마사지 해주시고 네, 이런 림프 마사지, 스트레칭, 그 다음에 약간의 근육 운동 이런 것도 되게 좋아요. 이 스트레칭 중에서는 우리 굳은 데 있잖아요. 막 이렇게 뻐거나 이렇게 하면 되게 시원하죠? 안 쓴 데들이 되게 시원해요. 안 쓴 데. 그런 데를 많이 집중적으로 늘려주세요. 그러면 림프 순환이 되게 잘 됩니다. 림프 수직관에는 특정한 방향으로 림프의 흐름을 유도하는 그 일련의 밸브가 간격을 두고 분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밸브들은 림프를 한 방향으로 흐르게 해주고요. 림프액의 역류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돼요. 시계가 이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한 방향으로 흐르면서 밸브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림프 수직관은 그 벽에 근육층이 있어요. 그래서 림프관을 채우고 있는 이 림프액이 림프관의 근육을 자극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극하면 수축이 일어나고요. 림프관은 림프액을 몸의 중앙 부위로 밀어내게 돼 있어요. 이게 활동이에요. 그래서 이 과정은 림프계가 림프액을 이동시키는 주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어렵지만 어쨌든 림프는 이렇게 순환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림프계는 심장과 같이 혈관을 통해서 체액을 밀어내는 중앙 펌프가 없어요. 심장은 혈액을 밀어내는 펌프를 하잖아요. 심장 자체가. 림프는 심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림프는 어떻게 하냐면 근육의 수축에 의해서 또 림프계 내에서 림프액을 이동시키는 방법이 근육의 수축에 의해서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육의 수축과 이완 작용을 통해서. 그래서 림프액은 신체 각 조직에 관여를 하는데요. 물이나 지방세포나 단백질 및 백혈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 몸이 접하는 이 박테리아나 바이러스와 함께 세포에서 생성되는 모든 폐기물들을 림프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운반해요. 이러한 노폐물들은 림프액이 신체의 나머지 부분으로 되돌아가기 전에 반드시 여과돼야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 몸이 1차 노폐물을 처리하는 혈액의 기능이 안 되는 분들에게 있어서 림프액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요. 근데 림프가 망가지면 우리 몸은 빠르게 노폐물이 몸에 형성되어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이제 혈액이 상수도라고 보시면 돼요. 혈액이 상수도라고 보시면 림프는 하수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쓰레기 처리장이라고 이제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물로 청소하고 하수도를 청소하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수관이 막히면 결국 물을 버려도 물이 넘치게 되겠죠. 싱크대에서. 그런 경우가 생기고요. 하수관이 잘 흐르지 못하고 거기에서 뭔가 노폐물이 썩으면 뭐가 생겨요? 냄새가 나고 거기에 막 여러 가지 뭐 균들이 올라오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하수관 청소도 되게 잘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림프액을 구성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수분이거든요. 물을 충분히 마셔주셔야 돼요. 금식할 때 제가 또 강조하지만 물을 충분히 마시자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몸에는 끊임없이 도는 이 혈액과 림프액, 특히 이 림프 경우에는 림프관들이 있어요. 그물처럼 우리 몸 전체에 퍼져 있는데 거기에 림프관들이 모이는 림프절이 있는데 귀 밑 붙어 있어요. 귀 밑, 또 목 밑, 또 어디 있을까요? 겨드랑이, 복부, 그 다음에 또 사타구니 뭐 이런 데가 있어요. 그리고 무릎 뒤쪽도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각 곳에서 림프절들이 있어서 림프 마사지 하면은 이런 데 마사지 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되게 쉬워요. 그냥 해주시면 돼요. 만져주시기만 하면 돼요. 누가 해줄 필요 없어. 내가 하면 돼요. 근데 이때 목 쪽은 페퍼민트 사용하면 정말 좋고요. 페퍼민트나 그러니까 허브 종류를 사용하시면 정말 좋아요. 허브 종류들. 허브를 직접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서 하면요. 훨씬 더 좋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허브가 좋다는 건 다 아는데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공부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림프 관리에서는 마사지 허브 이게 최고예요. 이미 서양 쪽에는 그 허브를 가지고 원래 허브가 인도 그쪽이가 많이 나요. 근데 식민지잖아. 인도는 옛날부터 스페인이나 이쪽에 유럽의 식민지다 보니까 나는 거는 원산지는 인도나 이쪽인데 근데 이상하게 역사는 이쪽이 더 깊다고 유럽 쪽이. 허브 테라피가 되게 발달됐어요. 자, 그래서 림프 청소할 때 허브를 사용하신 거 좋고요. 우리 몸에서 순환이 잘 안 되면 뭐가 먼저 생기냐면 어깨 결림이 생겨요. 그래서 한 40대, 50대가 되면 어깨가 아픈 거예요. 흔히 이제 한 50대, 60대 되면 자녀분들이 와서 어디 주물러준 거 좋아요? 어깨 주물러준 거 최고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순환이 안 돼서 그래요. 그 다음에 담이 오기 시작해요. 갑자기 세수를 하는데 하더니 그냥 여기 담이 생기고 막 그런 거. 그 다음에 또 뭐가 올까요? 쥐가 생겨요. 다리 쥐. 부종이 생겨요. 그리고 여러 가지 통증이 생깁니다. 더 악화되면 소화가 안 돼요. 그리고 불면증이 생기고 무좀이 생기고 치질이 생기고 변비가 생기고 피로가 생기고 거기에 뇌졸중에 고혈압까지 생겨요. 뭐가 안 되면 순환이 안 되면 여기에 정말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몸에는 곳곳에 있는 림프관이 한쪽 끝이 막혀 있어요. 한쪽 끝이 막혀 있어서 림프관 주변에 이제 노폐물이 쌓여서 압력이 높아지면 림프관의 근육이 서서히 움직여서 노폐물을 관 안으로 또 이동을 시킨다고요. 정말 신기해요. 이동을 시키는데 이때 죽은 세포의 시체나 세균이나 염증들이 함께 흡수됩니다. 그래서 림프관으로 들어간 이 노폐물들은 림프절로 옮겨지고 림프절은 여러 개의 림프관이 하나로 합쳐지는 곳으로 세균과 바이러스를 죽이는 이제 그러한 대식세포 등이 살고 있는 곳으로 몰아오기도 하고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면역작용을 하는 이 림프구를 만들어서 림프관에 침입한 이물질을 제거하고 신체를 방어하는 역할을 한다. 우리가 보통 백혈구에도요. 림프구가 있고 과립구가 있어요. 근데 과립구가 활성화되는 것은 사실 몸에 안 좋은 반응입니다. 근데 보통 림프구의 활성화 정말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림프구를 잘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 정말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림프는 빠르게 흐른다, 느리게 흐른다? 네, 아주 느리게 흐른다. 그래서 림프관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운동이 필요하다, 활동이 필요하다. 이거 꼭 기억하시면 되고, 그 중에 가장 좋은 게 마사지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림프 순환에 도움이 되는 거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자, 우선 림프구가 건강해야 암세포가 활동을 멈추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음식 먹어도 림프구가 회복이 안 되면 암세포는 계속 자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몸이 유연하고 되게 좋아요. 몸이 뻣뻣해서 안 내려가는 분들은 반드시 유연성을 길러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림프구가 건강하면 암세포의 활동이 멈추는 것뿐만이 아니라 암세포가 사라지는 데도 도움이 돼요. 림프관이 막히면 살이 빠지지 않아요. 이제 체중이 많이 나가는 분들, 다이어트가 필요한 분들은 반드시 림프관이 막혀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노폐물이 제거되지 않고요. 재밌는 것은 여성분들은 팔뚝이 두꺼워지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아기 낳고 이제 아줌마 되기 시작하면 이제 좀 두꺼워진다 하잖아요. 되게 싫어하죠. 네. 근데 이 겨드랑이 림프절이 막히면요, 팔뚝이 두꺼워져요. 네, 여기 팔들이 두꺼워진다. 그러니까 마사지 끊임없이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브래지어 있잖아요. 그 끈이 림프선을 조여서 림프의 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에 주무실 때는 좀 이렇게 주의 좀 해주시는 거 좋고요. 사실 이 브래지어 끈이, 브래지어 자체가 유방암의 어느 정도 원인도 될 수 있어요. 네, 이런 부분은 그래도 좀 생각하는 거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림프선에 정말 도움이 되는 거,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는 것도 되게 좋아요. 몸을 따뜻한 물에 담그는 거나 조격도 좋고요. 그리고 복식 호흡하는 거 좋아요. 림프계 순환이 호흡에 의해서 영향을 끼쳐지기 때문에 복식 호흡 할 줄 아세요? 하면 내가 숨을 깊이 들이쉬면 배가 나오죠. 그리고 내쉽을 때 이렇게 복식 호흡을 연습해 주세요. 림프 순환에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몸에 꽉 끼는 옷들이 있다. 레깅스나 꽉 낀 양말이나 아니면 꽉 그냥 분명히 뱃살이 나왔는데 허리 아직도 내가 27로 입고 싶어 하는 분들 그냥 30 입으셔도 돼요. 네, 그러니까 절대 쪼이게 입지 마세요. 네, 원래는 멜빵이 되게 좋은 거예요. 사실은 멜빵 옷이 충분히 배 호흡을 할 수 있도록. 그냥 잠그면 살이 이렇게 나오게 절대 하지 마세요. 그러면 정말 좋지 않습니다. 꽉꽉 쬐는 옷은 우리 림프 순환, 특히 여성분들에게 정말 좋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림프절을 따뜻하게 해주시면 좋아요. 혹시 내가 림프가 안 좋다, 유방암이 있다, 림프암이 있다, 아니면 내가 살을 빼고 싶다, 아토피가 있다, 이렇게 림프에 관여해서 신경 쓰고 싶은 분들은 따뜻한 수건에 허브를 뿌려가지고 이렇게 대주시는 것도 되게 좋아요. 네. 허브를 뿌리면 거기에 이제 자극을 주고 따뜻한 물을 하면 부드럽게 이완시킬 수 있고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물을 충분히 마셔야 돼요. 성인은 하루에 림프를 위해서는 한 3리터 정도까지 마시면 좋을 것 같아요. 3리터 내지 이렇게 많이 마셔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신경에 있어서는 스트레스 안 받는 거 좋아요. 스트레스를 최대한 피하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식이섬유 충분히 섭취해 주시는 거 좋습니다. 위장이 건강해야 되고요. 위장이 건강하면 신진대사가 잘 되고, 그 다음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몸이 따뜻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 안내자전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